축구는 오랫동안 유럽이 지배해온 스포츠로 가장 큰 상금과 트로피 그리고 가장 많은 관중을 끌어모으는 리그와 대회는 언제나 유럽에 있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벤제마, 네이마르, 캉테 같은 선수들이 유럽을 떠난 것을 시작으로 메시마저 미국을 택한 상황으로 축구의 무게 중심은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사우디, 미국, 아시아 같은 대륙들이 어떻게 축구의 판을 흔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우디는 지금 유럽 축구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본격화된 사우디 프로리그의 대형 영입 소식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 수집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있으며 그들은 알나스르, 아리티하드, 알힐랄, 알아흘리 등 4개 구단의 지분을 확보해 직접 운영에 개입했고 리그 전체의 인지도와 경제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벤제마, 네이마르, 마네, 캉테, 쿨리발리 등 유럽 무대에서 정상급 활약을 펼치던 선수들이 대거 이적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연봉과 이적료는 유럽 어느 구단도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34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국가적 로드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우디는 축구뿐 아니라 골프, e스포츠, 복싱 등 다양한 스포츠 영역에 자본을 투입하여 국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비전 2030 전략의 일환으로 축구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죠. 다만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는 스포츠워싱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는데 인권 문제나 정치적 이슈의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 스포츠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며 실제로 국제사회와 일부 선수단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리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 투자도 병행하고 있으며 또한 감독진 역시 유럽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들을 영입하여 전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고 팬층 확대를 위해 영어 기반 콘텐츠 제작과 중계 유통 플랫폼 확보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결국 사우디는 단순한 돈 많은 리그가 아니라 유럽 축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흔들며 기존 축구의 판도 자체를 바꾸려는 새로운 도전자로 이 흐름이 앞으로의 축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험대로 보여집니다. 과거 미국 MLS는 유럽 스타 선수들의 말년 행선지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베컴, 앙리, 램파드, 피를로, 카카 등 유럽에서 전성기를 보낸 뒤 은퇴를 앞두고 이적하는 사례가 많았고 MLS는 이를 통해 리그 흥행과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MLS는 단순한 은퇴리그 이미지를 벗고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리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입단은 상징적인 순간이었으며 단순히 슈퍼스타 한 명의 영입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성장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죠. 메시는 단순한 선수 그 이상으로 MLS의 국제시장 확장을 위한 브랜드 아이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메시의 합류 이후부터 티켓 가격과 시청률 그리고 글로벌 중계권 수익 역시 크게 상승했죠. 또한 MLS는 유소년 아카데미와 홈그로운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었는데 댈러스, 필라델피아, 뉴욕 레드불스 등의 클럽은 자체 육성 시스템을 통해 유망주를 발굴하고 있으며 미국 출신 선수들이 10대 시절 유럽으로 직행하거나 MLS를 거쳐 유럽 무대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애덤스, 에런슨, 페피 등은 MLS를 통해 유럽 무대에서 주목받는 선수들로 성장했으며 더불어 MLS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공동 개최국으로서 이 시기를 리그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리그 구조 자체도 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MLS는 승강제 제도가 없으며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제도를 기반으로 한 폐쇄형 리그로 운영되며 연봉 상한제와 지정 선수 제도를 통해 특정 스타 선수에게는 상한선을 초과한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균형과 흥행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리그죠. 이러한 시스템은 리그 간의 경쟁보다는 시장 확장과 브랜드 통합에 집중하는 미국식 스포츠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는 지금까지 유럽 중심의 흐름 속에서 주로 유망주 수출국으로 기능해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기술력과 전술 이해도가 높고 팀플레이에 강한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유럽 리그 내에도 중요한 인재 공급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본은 축구 유학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제1리그 구단과 유럽 클럽 간의 파트너십이라든지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10대 후반의 선수들이 곧바로 유럽으로 진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미토마, 도아니치, 쿠포, 엔도 등은 그 흐름 속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선수들입니다. 한국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PSG의 이강인과 미넨의 김민재 그리고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손흥민 등 여러 경쟁력 있는 유럽파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K리그 자체도 스카우트 관점에서 꾸준히 관찰되는 리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리그 자체의 경쟁력이 여전히 선수 수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1리그는 경기 운영이나 상업적 기반 면에서 아시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 클럽에 대한 선수 유출이 많아지면서 리그 내 스타 부재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K리그는 관중수 회복과 리그 마케팅 측면에서
최근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 구단 중심 구조와 수익 분배 불균형 등 구조적인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망한 선수들이 빠르게 유럽으로 떠나고 리그 내 재투자가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가 23-24 시즌부터 서아시아와 동아시아를 분리 운영하는 방식에서 통합 운영으로 재편되며 일정상 부담이 커졌고, 경기력 격차 역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시아 리그 간의 균형 있는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시아 축구는 일본과 한국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다시 재편되는 중이지만, 유럽과의 격차를 더욱 좁히기 위해선 단순한 유망주 배출이 아닌 리그 자체의 자생력과 상업적 확장력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축구는 여러 대륙의 도전을 맞이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체질 개선과 구조 재편을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유럽 슈퍼리그 논의의 재점화인데, 2021년 레알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등 유럽 일부 빅클럽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 UEFA 주간 대회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리그를 출범시키려 했던 시도는 팬들의 강한 반발과 정치적 압력 속에 무산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균형과 중계권 분배 문제에 불만을 품은 상위권 클럽들이 UEFA를 대신할 새로운 구조를 구상하면서 축구의 글로벌화에 맞춰 자체적인 상업 리그를 설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2023년 유럽 사법재판소는 UEFA와 FIFA가 슈퍼리그 창설을 막는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다시 논의에 불을 붙이기도 했죠. UEFA 역시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챔피언스리그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었고, 지난 시즌부터는 기존 조별리그 대신에 스위스식 리그 포맷을 도입해 참가팀 수를 늘리고 각 팀이 서로 다른 상대와 많은 경기를 치르게 바뀌었죠. 프리미어리그는 이미 자체적인 스윙 모델과 글로벌 모델링을 통해 사실상 리그 내 슈퍼리그로 기능하고 있으며, 라리가, 세리에, 분데스리가 등은 PL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 규제와 중계 전략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화는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 내 중소 클럽과 리그 간의 격차가 있고 유럽 바깥의 자본이 유럽 시장으로 직접 진입하는 흐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축구는 세계 축구의 중심이라는 기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및 상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시장의 권력이 분산되는 시대 속에서 과연 이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흔들리고 있는 축구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한때 축구는 유럽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의 미래는 이제 전 세계에 걸쳐 다시 쓰이고 있는데, 유럽 중심으로 흘러가던 흐름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그 틈을 누가 먼저 치고 나오는지가 새로운 시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